자,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부터 그 무료 강의를 찍어 올리게 될 텐데요.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유튜버 같은 거 찾아보시다가 이제 해외 선물이 뭔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을 기존에 접하시다가 좀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신 그런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제부터 앞으로 18강 정도를 제가 무료 강의를 찍어서 이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수가 되게 좀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제 강의를 찍어놓은 게 많긴 한데, 너무 좀 방대하고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선물에 너무 기술적 분석에 막 포커스를 둔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대부분 이제 차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제 선물 보는 법을 이제 다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으셨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꼭 그것만 하면 또 안 되는 게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 이제 차트 분석만 해서 다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 벌게 그러지 않죠. 예. 차트 분석은 그냥 그 필수 요소 중 하나일 뿐인 거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알려드릴 것이지만, 거기에 합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지표 읽는 법,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시세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18강 정도로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많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돌려보셔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물시장이라는 게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사실 주식시장도 좀 위험하지만 선물시장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거를 완벽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완벽한 부분을 제가 18강 정도로 조금 케어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1강인데, 그 상세한 커리큘럼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제가 블로그 사이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고요. 네, 여기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상세 커리큘럼 같은 걸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강인데, 1강 이제 해외 선물은 무엇인가? 맨 처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나 다 얘기하죠. 선물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이 왜 도박이 아닌지, 도박과 선물 투자의 차이점, 그리고 선물의 메커니즘과 선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선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무엇인가? 선물은 뭐 대부분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선물은 이제 어떤 건지는 알고 있지만 좀 막연하게 그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먼저 선자에 물건 물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먼저 선자에, 제가 한자로 써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자에 물건 물자. 그러니까 먼저 물건. 그러니까 한자로 해서 그대로 가면은 먼저 물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어예요. 일본어게 사키모노라는 일본어인데, 그거를 이제 한자로 우리가 음독을 이제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선물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은 먼저 물건을 뭐 산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futures예요. futures가 뭐예요? 그러니까 futures 어떻게 보면 미래죠. future가 미래라는 뜻인데, 그 미래를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미래를 예측해서 방향성에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일종의 방향성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게
올라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은 주식과 다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이게 상대방이 돈을 잃으면 내가 상대방이 잃은 만큼 내가 따는 거고, 내가 돈을 잃으면 상대방이 내가 잃은 만큼 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하기보단 일종의 투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투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투기가 나쁜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미래를 예측해서 방향성,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투자 혹은 투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뭔가 투기는 조금 어감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속칭 그냥 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투자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물은 미래를 예측해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그러면 대부분 이제 선물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까지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거 도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쵸?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홀짝 같은 그런 50대 50인 확률이 50대 50인 도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랑 도박의 차이점. 자,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투자랑 도박 둘 다 뭐예요? 일단 공통점 먼저 얘기해 봅시다. 공통점. 투자와 도박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일단 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네, 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투자랑 도박이 똑같습니다. 공통점. 그리고 또 무엇이냐? 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도박과 투자의 공통점은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 그리고 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점이라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조금 시끄럽네요. 좀 문을 좀 닫을게요. 네. 더워서 창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자, 차이점은 이제 투자는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51%입니다. 51%. 대신에 도박은 기대 수익률이 49%입니다. 정확하게 49% 이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51% 이상이라는 얘기고,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51% 이상이라는 거는 이게 5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이제 좀 리스크가 크긴 크더라도 확실히 알고 하면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반면에, 도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홀짝 게임이라든지 바카라 도박이라든지 진짜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기 감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49% 이하다. 그래서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51% 이상이냐 아니면 기대 수익률이 49% 이하냐. 투자와 도박. 일단 또 뭐냐,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그 투자는 이제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뭐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는 뭐 그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지 공시라든지 그런 호재성 뉴스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앞으로 내재되는 기업 가치가 엄청 커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제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죠.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되게 100% 예측이 가능하면 그게 신이지 어떻게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예측 가능한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있잖아요.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이렇게 있으면,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이 조금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확실성 있으면 확실성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는 51% 이상 기대 수익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보다 확실성이 더 크다. 대신에 도박 같은 경우에는 49% 이하이면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타짜라는 영화가 있으면 거기 이제 보잖아요. 막 그 섰다라는 게임 아시죠? 섰다. 이제 투짝을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베팅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임인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패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물론 밑장 빼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정통으로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의 그 패가 어떤 건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확실성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선물은 투자일까요? 도박일까요? 당연히 투자라고 봐야겠죠. 왜냐? 일단 합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거시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걸 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확실성이 불확실성보다 훨씬 큽니다. 그쵸? 그게 이제 투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이제 도박이 아니다. 그래서 선물은 도박이 절대 아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선물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선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확률보다 손실을 내는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선물이 도박이라는 그런 잘못된 말이 이제 조금 와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은 도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선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박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 선물을 모르고 하면 그건 도박입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것도 도박이고, 경제지표만 보고 하는 것도 도박입니다. 경제지표랑 그런 모든 거시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거기에다가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합쳐져야 그게 도박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말이 길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외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예측하고 방향성, 투자하는 거, 그리고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로 진짜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물은?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완전히 배제하고 확실성을 훨씬 더 그 확률을 키워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선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 분석이죠. 그리고 포괄적으로 거시적 경제를 알아야 한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펀더멘털 분석, 경제지표, 그리고 포괄적으로 거시적 경제를 좀 알고, 그리고 경제지표랑 그 경제 뉴스를 볼 줄도 알고, 그리고 어떤 그 상품 종목이 있는데 거기 상품 종목에 대한 그런 역학관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선물이 그 펀더멘털 분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트 분석과 그런 걸 안 하고 펀더멘털 분석만 제대로 했을 경우에 투자를 하려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저 당일 수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월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뭐 우연찮게 뭐 20만원 30만원 번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9월 17일이잖아요. 그쵸?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다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그 총합이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월간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월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은 펀더멘털 분석만 했을 경우에는 20% 정도입니다. 20%.
아, 이게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 펀더멘탈 분석? 아님,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했을 경우에만 20%라는 겁니다. 확률이. 무슨 말씀인지 말인지 아시겠죠? 펀더멘탈 분석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든 선물이든 이제까지 이것만 보고 한 사람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정보도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그 차트 분석, 뭐 현란한 차트, 뭐 완벽하게 이 차트 뭐 시스템 뭐 시그널대로 가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 뭐 그런 사기성 차트, 아니면 진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5일선, 21선, 61선 그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차트, 그런 차트도 되게 많죠. 근데 그런 차트 분석만 갖고 했을 경우에 성공률은 30%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과 차트 분석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50%의 수익률이, 50%의 성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50%의 성공률은 그럼 되게 적은 거 아닌가요? 네, 되게 적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반반이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만 하고 펀더멘탈 분석 같이 했을 때 50%의 성공률을 보인다면, 제가 말하는 50%의 성공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간 수익률입니다. 월간 수익률, 분기별 수익률, 연간 수익률에서 다 합쳐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런 성공률을 말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성공률이 50%면 이게 선물 도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이것만 한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철저하고 차트 분석하고 펀더멘탈 분석 다 세 개를 합쳐서 통틀어서 이제 거의 100%의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100%의 수익률이 나오도록 투자를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선물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도 중요합니다. 차트 분석도 중요하고. 근데 차트 분석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고, 펀더멘탈 분석만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두 개를 같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라는 거죠. 이 FX나 선물시장은 정말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처음 이제 뭐 지인을 소개를 통해서 선물을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한 계약으로 매수를 진입했는데 그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감이죠. 감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진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거 진짜 내 길이 맞는가 보다 해갖고, 그 다음에 한 계약, 두 계약, 네 계약, 10계약, 20계약, 20계약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이제 많이 하면 10구자, 10계약씩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익 난 것만 생각하죠, 사람들은. 손실 난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손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손실 난 게 좀 생각이 나실 텐데, 선물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손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수익 낸 거, 그리고 수익을 낸 것이 내가 진짜 어떤 자리를 잘 잡고 들어가서 수익을 냈는지, 아니면 우연찮게 감으로 해서 수익을 냈는지, 그것도 모르고 한 상태에서 수익을 내면 그거는 이제 깡통 차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제 2계약 해봤는데 한 100만 원 벌었어. 괜찮은 것 같네. 3계약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벌었어. 괜찮은 것 같네. 6계약 했네. 마이너스 600만 원. 바로 깡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래, 리스크 관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금 관리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그리고 돈을 확실하게 이용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이용해서 계속 누적 수익률을 올려야지 진정한 선물 투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외 선물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50% 리스크 관리.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리스크 관리는 이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강 정도부터 이제 8강까지인가 한 10강까지 이제 10시간, 그러니까 한 7시간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고,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1강부터 그 19강까지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강부터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돈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아까 2강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금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일지 쓰는 법, 그거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분석 20%인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강부터 10강까지 7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차트 분석은 11강부터 19강까지 그 정도 하고, 원래 강의가 18강 예정이었는데 이게 너무 적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20강 정도로 조금 늘려서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리스크 관리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이제 이 강의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물에도 고수가 있어요. 해외 선물에도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흐지부지한 사람이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수라는 건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손실 안 나고 계속 매달마다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1번과 2번 있죠. 그러니까 1번과 2번만 잘하면 요거는 이제 중수예요, 중수.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타가 조금 따다가 1타가 조금 따다가 그냥 그 자리에 지지부진 똑같아요. 뭐 발전이 없어요, 중수는. 네. 그냥 뭐 진짜 운 좋게 벌면은 뭐 한 달에 뭐 200 벌었다가 뭐 운 안 좋으면 뭐 마이너스 180만 원 그런 식으로 누적 수익이 계속 안 쌓이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중수라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분석과 차트 분석, 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이제 하수입니다. 하수. 요거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은 하수.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중수라고 이걸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 리스크 관리죠. 요거까지 세 개를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 별게 아닙니다. 고수랑 중수랑 하수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수는 그 차트 분석만 잘 하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거나 아니 펀더멘탈 분석만 잘하거나 하는 건 하수고, 펀더멘탈과 차트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중수. 그리고 세 개,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물이나 그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은 이 리스크 관리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도 어느 정도 그냥 거시적인 그 경제 지표만 얘기를 하지, 포괄적으로 거시적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절대. 왜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이거를 다 알려주면 그 리딩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그 회원분들한테 회비를 얻어서 그걸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 회원이 되기도 전에 이거를 다 알려주면 그 사람도 이거대로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건데, 사실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펀더멘털을.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대충은 압니다. 대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얕은 지식은 아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되게 좀 경세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뭐 금리는 뭐고, 그 통화상은 뭐고, 어떻게 이 통화가 지금 이 시간에 움직이는지, 그런 복잡한
그 중앙은행의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 알려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펀더멘탈. 그리고 차트 분석은 뭐 어딜 가면 다 찾아볼 수가 있죠. 뭐 구글이나 그런 거는 차트 분석, 차트 패턴도 뭐 20가지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차트 분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완벽하게 알려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제가 이제 모든 이제까지 찍을 강의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자, 그러면 이제 선물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선물의 메커니즘을 좀 알겠습니다. 뭐 선물을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물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을 잃으면 내가 따고, 상대방이 돈을 벌어가면 내가 잃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어떤 사람이 이제 내기를 하면은 한쪽에 지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돈 내기를 했으면, 그쵸?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당구장에서 뭐 짜장면 내기를 했다. 근데 당구를 쳤다. 그럼 짜장면 값을 내듯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일단 제로섬 게임이고 방향성 투자입니다.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요거 두 개를 맞추는 방향성 투자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상상을. 만약에 차트가, 지금 차트를 제가 좀 킬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차트가 만약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엔화 그 차트를 봤는데 막 캔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포지션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것이다 해서 매수를 했고, B라는 사람은 이거 차트를 봤는데 이게 너무 올라왔네. 그래서 이게 조금 고점을 만들고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차트 상에서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 있죠. A라는 사람은 진입 시점에서 미래를 봤을 때 가격이 더 올라갔으니까 A라는 사람은 이득이죠. 그만큼 더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득이죠. 근데 반드시 B라는 사람은 손실을 본 겁니다. 그만큼.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쭉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내려갔다, 고점을 찍고 내려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A라는 사람은 이제 이득을 보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손실을 보고, B라는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트가 막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A라는 사람은 올라갈 것이라고 베팅을 했어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어요. 올라가서로 베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올라갔다. 그럼 A라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거고 B라는 사람은 손실을 보는 거죠. B라는 사람은 내려갈 것이다 베팅을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차트가 더 내려갔어요. 차트가 내려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이제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A는 올라갈 것이라고 베팅을 했으니까 그만큼 손실을 본 거고,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때 고점을 찍고 정말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메커니즘이에요. 요런 메커니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려면, 그러니까 차트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지표를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하냐? 일단 차트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지표, 거시적 분석. 거기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두 개뿐만 아니라 거기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쵸? 리스크 관리.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요 세 개가 이제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시면 선물 투자하는 데서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조금 더 알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자, 차트 분석, 경제지표, 리스크 관리. 자, 오늘 1강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다 간단하게 1강 그 정의를 좀 보여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은 처음부터 제가 이제 강의 복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미래를 예측해서 방향성,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선물은 도박이 아니다. 그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 그쵸? 투자는 뭐라 그랬어요? 투자와 선물의 공통점 뭐라 그랬냐면, 돈이라는 수단에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는 기대 수익률의 51% 이상, 그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고, 도박은 49% 이하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성보다 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도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도박이 아닌 거고, 선물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 3가지. 펀더멘털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반드시 저한테 받아 가셔야 됩니다. 상강부터 시간까지 이제 할 건데,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요것도 이제 정확하게 좀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완벽하게 알아가셔야 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거는 이제 2강에서 이제 다음 강에 바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20강 거기서 이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물의 메커니즘은 방향성 투자.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사람은 수익을 보고, 내려갈 것에 베팅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그거 이제 요 간단한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은 뭘까요?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 그러니까 주식은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주식은 레버리지가 없어요. 왜냐면 레버리지라는 거는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도 레버리지가 있다고 얘기하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돈을 빌려서,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내가 확실하게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이 다른 사람한테 뭐 9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건 레버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은 자기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레버리지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지만,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사실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을 빌려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아니라 타인 자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주식은 지렛대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할 때 얘기예요. 선물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을 있어도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어느 정도 이제 넣어 놓으면 이거는 레버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 거기서 이제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자, 만약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그 선물을 이용해서 만약에 손실 말고 이득이 났어요. 레버리지. 그래서 레버리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1대 500, 그러니까 500대 1의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500배 정도에 달하는 레버리지인 거예요. 1대 500.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대 50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서 500배의 수익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그 레버리지 효과만큼 500배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레버리지가 이제 1대 500은 똑같은데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만큼 500배 손실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이게 좋은 면도 엄청 좋지만 나쁜 면도 엄청 큰 게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만큼 진짜 내가 확실하게 일가견이 있어서 거기서 레버리지 효과를 여기서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하면은 500배를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에 조금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손실 난 거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봅니다. 아, 500배 수익, 와 대박이다. 어떻게 주식은 레버리지가 없는데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 돈에 이제 5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미치는 겁니다. 여기에 미쳐. 그러니까 요 레버리지만큼 500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만큼 500배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플러스, 그런 되게 좀 양의 기운이 도는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많이 낭패를 보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레버리지 효과만큼 500배 손실을 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손실을 줄이는 것,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 요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랑 그리고 자금 관리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합쳐지면 정말 이제 선물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그 장점 뭡니까? 장점. 레버리지 장점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투자하면 이득을 볼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죠. 그 단점은 뭐예요? 단점. 손실 극대화입니다. 500배 손실, 이득 볼 때는 이득 그만큼 가져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겁니다. 심리. 우리 본전 심리라는 말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본전 심리라는 말도 경제에서 주로 쓰는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을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가정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래를 했을 때 500만원,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첫 번째 거래. 근데 두 번째에서 만약에 두 번째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수익을 났다. 근데 세 번째에서 한 700만원, 750만원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여기서 만약에 거래를 딱 그만뒀다고 해봅시다. 그만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얼마 차이예요? 750만원에서, 그러니까 650만원 수익보다 750만원 손실을 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00만원이죠. 근데 대부분 A라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이 600만원 수익 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수익 난 것만 생각해요. 750만원 손실 난 거는 아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기 때문이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600만원, 550만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750만원 손실 난 거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뭐 자기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더 많은 이제 손실금을 메꾸려고 더 많은 걸 하다가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막 1000만원, 마이너스 5천, 그런 식으로 이제 손실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A라는 사람. 그쵸? A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거의 개미 투자자분들의 90% 이상이 요거예요. 600만원 수익.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다계약을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너무 크게 이용해서 600만원, 550만원 수익 냈지만 결론적으로 750만원 손실을 났다. 그쵸?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안 되려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2강부터 다시 자세하게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는 이제 자금 관리,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A 계좌, B 계좌, C 계좌,
그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